나갈 파트가 합성함수 하고 이제 역함수에 대한 얘기. 자, 일단 합성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함수의 연산이라고 해서 원래 사칙 연산이 먼저기는 한데 그거는 그냥 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뿐이야. 자,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것은 이제 서클 기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f가 x에서 y로의 함수고 g가 a에서 b로의 함수일 때 두 함수를 합성이 되는지에 대한, 그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모두 대응이 된 거지, 남김없이. 근데 얘를 연결점을 지으려면 이 y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 대응값들의 모임이 치역이라고 얘기하잖아, 맞니? 그걸 보고 뭐라고 불렀어? f 라지 x라고 표현했던 거 맞니? 그럼 얘가 f의 치역이었어. 이 공역은 여기 안에 없어도 돼. 근데 반드시 이 치역 같은 경우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합성될 함수 안에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됐니? 그래야지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의 각각 항씩 대응되기 때문에 이 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의 모두 대응이 되겠지. 이해됐어?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앞에 있는 함수의 치역이 뒤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일 때 이 경우를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거일 때 우리가 x에서 어디로 대응된 함수가 있을 거다? b로 대응된 함수가 있을 거고, 이 함수를 뭐라고 얘기하죠? 뒤에 있는 함수가 앞으로 오고 먼저 대응된 함수가 뒤로 오는 이거라 하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 이거일 때 합성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합성함수는 일단은 계산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는 합성함수를 이용한 식의 계산일 뿐이야. 그래서 존재 조건이 먼저라는 거 우선시 여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합성함수라고 했을 때 이제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뭐 이제 합성함수 계산할 때는 그냥 합성함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따질 거는 법칙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교환 법칙 같은 경우는 성립한다 안 한다? 합성함수. 맞아. 성립 안 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합성하면 다른 값이 나오니까,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이제 변수를 설정하는 값이 문제에서 등장하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결합 법칙이 있는데,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그래서 F, G 합성하고 H를 나중에 하던, F를 나중에 하고 GH를 먼저 하던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다가 특정 값을 대응을 시켰을 때 어떻게 순서가 된다?
순서에 관계없이 뒤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대응을 시키면 된다. 됐습니까? 이게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야. 이해됐지? 이 두 가지 법칙에 대한 얘기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합성함수가 어떤 계산을 하게 되는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F 합성함수 G를 했더니 H와 같대. 이 말은 F 합성함수 G에 X를 대응시킨 게 H에 X를 대응시킨 것과 똑같이 나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이 말은 F, G, X 대응값이 H, X와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맞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함수는 3개야.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와 H라는 3개의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상황, F하고 G를 알 때 H 구하는 방법, 이게 가장 손쉬운 합성함수 계산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맞아, 맞아. 그냥 대입해서 차례대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F하고 H 할 때 G를 구하는 방법. 세 번째, G하고 H 할 때 F 구하는 방법. 실질적인 합성함수의 계산은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성함수 계산에서는 F, G, H가 모두 다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1대1 대응이 아닐 때도 합성을 하기는 한다. 근데 거기에서는 약간의 좀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어. 이런 계산을 할 때에 얘네들을 구하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야 FG, H가 (1대1) 대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1대1인 경우에 이 계산을 하게 돼 있어. 근데 1대1이 아니더라도 이런 계산을 일부러 유도하기도 해. 근데 거기서는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냥 뭐 수학적으로 큰 오류지 너네가 문제 푸는데 큰 오류는 발생하지 않아.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돼. 알겠니? 자, 그럼 얘 순서대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fx가 2x 더하기 1이에요. g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이야. 그랬을 때 f 합성함수 g x를 구해봐라. 이건 순서대로 대입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순서대로 대입해보자. f 안에 gx가 들어갔어. 그럼 f 안에 x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 맞니? 그럼 2gx에 더하기 1 되는 거 맞나요? 됐니? 그럼 gx가 얘로 계산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x 더하기 15가 되겠다. 됐니 안 됐니? 이게 첫 번째 계산. 자, 두 번째. 같은 함수로 예를 들 건데 fx가 2x 더하기 1이야. h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이야. f합성함수 g에 x를 계산했을 때 hx가 된다. gx 구해보래. 그럼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때 있어서 방금처럼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f 안에 gx가 들어간 거고
그럼 x 자리에 gx라고 바꿔 써주는 거잖아. 그럼 gx를 대입해서 2g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hx랑 같으니까 얘랑 같고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gx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x 더하기 3이 되겠다. 됐니? 이것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계산하면 돼. 그치? 얘네들을 조금 더 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굳이 없죠. 자, 세 번째 방식이야. gx가 2x 더하기 1이고요. h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일 때 f 합성함수 g에 x를 계산했더니 hx랑 같더라. 자, 방금이랑 차이점이 뭐야? 1, 2번이랑 요 f라는 애를 모르니까 얘를 대입할 곳이 없지. 그러니까 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f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맞지? 여기서 첫 번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게 되느냐? 치환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일단은 첫 번째 교과 과정이야. 자, f는 모르지만 대입할 gx는 알고 있는 거다. 맞니? 계산 결과에 대한 h도 알고 있는 상태다. 자, 여기서 뭐를 치환해야 돼? f 안에 있는 2x 더하기 1을 한 문자로 치환하는 방식이죠? 맞아, 안 맞아? 그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치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고1 때는 잘 사용하진 않는데 고2부터는 매우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야. 치환하면 치환값의 범위를 조사하게 돼 있어. 치환하는 순간 치환값의 범위를 조사하게 돼 있다. 왜 그러면 정의역의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걸 치환했어. 근데 이 x 범위가 일부 구간 주어지면 2x 더하기 1의 범위 구할 수 있지. 그럼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일단 넘어가더라도. 자, 일단 치환을 했어. 그럼 x는 다시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1 넘어가서 2로 나누면 되지 않냐? 마이너스 일단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그럼 이제 이 왼쪽은 뭐로 바뀐 건데? ft만이? 이렇게 t라고 썼던 이유는 여기 있는 x라는 값과 여기 있는 t라는 값이 다른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지 전혀 다른 변수야. 관계는 있지만 자, 이렇게 바꿨더니 이 x라는 변수를 얘를 통해서 t라는 변수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t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곱해서 7 더하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됐니? 그럼 이제 이 t라는 변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니까 다시 뭐로 되돌려? t 대신에 x로 되돌리면 되겠죠? 됐냐? 됐어? 됐어 안 됐어? t는 일부러 중간 과정에 도입한 변수라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함수는 fx거든. 알겠어? 그래서 t로 바꿨다가 다시 t만 x로 되돌려줘. 요게 합성함수의 계산 중에 첫 번째. 여기 있는 x랑 요 x는 다른 x겠지. 맞아 안 맞아? 이 x는 그냥 x가 아니라 t라는 변수였잖아. t를 x로 바꿔치기 한 거잖아. 이해됐어? 얘랑 얘는 관계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x랑 이 x는 다른 x에 해당된다. 이해됐어? 소수점 쓸 때 ft는 못 쓰고 그냥 바로 다시 fx는 뭐가 쓰면 돼요? 일단 그게 순서예요. 됐니? ft는 하고 정리하고 fx는 하고 정리해주면 끝이야.
자, 이게 첫 번째 치환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럼 방금 전에 한 거에서는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범위가 주어지면 범위를 써줘야지. 만약에 이 문제에서 단 x 범위가 1부터 2까지만 할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서 이거 직선 맞아 안 맞아? y는 2x 더하기 1 직선이잖아. 그럼 1부터 2까지 적용을 하면 t 범위가 3부터 5까지로 바뀌거든. 그럼 여기서 이 t 범위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이 t는 여기는 x랑 같은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라고 써줘야 돼? x는 3 이상 5 이하. 이거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여기서의 정의역과 여기서의 정의역이 다른 정의역을 갖기 때문에 그래. 됐냐? 영원아? 여기서의 x 범위와 여기서의 x는 다른 x이기 때문에 범위가 달라짐을 나타내줘야 된다고. 이해됐어? 근데 고1 때는 웬만하면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 자, 치환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자,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합성되는 함수들은 무슨 함수들이다? 1대1 함수들이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1대1 대응이다. 그럼 1대1 대응이면 무슨 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었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었지. 그 경우에는 즉 F, G, H 얘네들이 (1대1) 대응일 때는 얘를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 역함수를 이용한 계산이 따로 들어간다. 이 경우에는 역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더라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자, 한번 보자. 너네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논리 중에 이 합성함수 논리 중에 이런 논리가 있거든. F 합성함수 G가 H야. 여기에서 첫 번째 논리가 F하고 G가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뭐도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끼리 합성한 얘도 1대1 대응이 되버려요. 됐니? 이거는 되게 단순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고민을 하다 보면 살짝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얘기이기도 해. 자, H가 1대1 대응이야. 그럼 F하고 G는 1대1 대응일까? 이것도 그냥 참이라고 생각하고 풀어. 즉 얘네들은 같은 걸로 봤기 때문에 얘가 1대1 대응이면 얘도 1대1 대응이야. 얘가 1대1 대응이면 얘네들도 1대1 대응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나아. 알겠지? 그래야지 너네가 좀 덜 헷갈려. 됐어. 그럼 이거를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얘하고 얘를 알아. 근데 F가 궁금해. 근데 F를 모르니까는 대입을 못했던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럼 대입을 못하니까 F가 궁금한데 아는 것끼리는 대입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왼쪽에 F만 남기면 되지 않냐 이거지. 이해됐어? 그럼 F만 남기기 위해서 G가 없어져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합성함수에서 없애려면 무슨 함수로 만들면 돼? 항등함수. 항등함수로 만들면 돼. 근데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역함수끼리의 합성이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G라는 애를 없애기 위해서 G 역함수가 합성되면 된다. 근데 G가 무슨 함수였으니까? 1대1 대응이었으니까 G 역함수를 오른편에서 오른쪽에서
약 합성시키면 없어진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 왼쪽이 뭐로 바뀌어? F만 남고 오른쪽은 H, G 역함수로 바뀌더라. 됐니? 그럼 이제 아는 것끼리 G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는 귀찮음은 있지만 아는 것끼리의 합성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지 않냐 이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너네가 뭐부터 구해야 돼? 얘의 역함수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역함수 구하는 이론이 얘를 x로 바꿔 쓰고 얘를 y로 바꿔 쓰고 y는 이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정리됐을 때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 g 역함수라고 얘기했던 것뿐이라고. 맞니? 그럼 이제 fx는 어떻게 계산되더라? 여기에 x니까 h 안에 g 역함수가 들어가게 돼서 얘가 여기에 대입돼서 정리되면 되더란 얘기지. 이해됐어? 그래서 정리하면 똑같이 이 결과가 나오더란 얘기. 그게 이제 1대1 대응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구해야 될지에 따라 문제풀이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 합성함수의 계산까지 갖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죠.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식. 너네가 단순한 건데 직선끼리 합성하면 무슨 도형이 만들어질 것 같아? 직선끼리 합성을 했어. 무슨 도형이 만들어질 것 같아? 직선이요? 평면도요? 좀 더 구체화돼서 평면 도형은 너무 넓어 범위가. 자배평면에 있는 모든 도형은 다 평면 도형이기 때문에. 다각형? 직선끼리 합성하면 그냥 직선이 되는 거. 됐니? 직선끼리 합성하면 그냥 직선이야. 되게 단순한 이론이야. 근데 이제 곡선끼리 합성했을 때가 좀 케이스가 달라지는 것 뿐이다. 직선과 2차 함수 합성해봤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 2차 함수가 되나요? 그럼 직선에 2차 함수를 합성시킬 때는 x 자리에 2차 함수가 들어가니까 2차씩 되는 거 아니야? 네. 2차 함수의 직선을 합성할 때는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x 자리에 1차 함수식이 들어가니까 정리하면 2차씩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직선이 이제 상수 함수일 때는 또 달라. 알겠니? 상수 함수라는 건 그냥 대입값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2차 함수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자, 2차끼리 합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4차가 되나요? 그치? 2차식 x제곱 안에 또 다른 2차식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2차식의 제곱이니까 4차식이 되겠지.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 직선 외에는 다 곡선인 거 알아? 몰라? 네? 직선 외에는 다 곡선이라고 부르지. 네. 선에는 직선과 곡선으로 나뉜다고 그러잖아. 근데 직선은 어찌됐든 우리가 상수 함수 아니면 1차 함수였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함수들 합성하면 다 곡선이 되겠지. 네. 이해됐어?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아 이게 어떤 도형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예측하고 가야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간별로 끊어가지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가 원칙이죠. 서술형에서 나오는
그게 제일 귀찮은 것 뿐이에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fx와 gx가 주어졌을 때 f gx의 그래프를 추론을 해봐라. 식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으면 각각의 구간별로 식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식별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이론은 뭐냐? 구간별 정의된 식이 있는 경우 각 구간별 합성식을 찾고 각각 그린다. 이게 원칙이야. 됐니? F도 식을 알아, G도 식을 알아. 그럼 식을 찾아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게 원칙이라고. 이해되니? 근데 식이 아니라 그래프만 주어졌어. F도 그래프가 주어지고 G도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어느 정도 걔네들 식을 예측이 가능해. 그러면 식을 찾아서 가는 게 원칙이야. 이해되니? 식끼리 주어지면 식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F도 그래프가 주어지고 G도 그래프가 주어지면 구간별로 끊어서 F의 식을 찾고 G의 식을 찾아내야 돼. 그 V 모양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걔네들끼리 실질적으로 합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서 식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리는 게 원칙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거를 빠르게 그리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너네들한테 본인이 알고 있는 이론을 소개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 그건 너네가 많이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 방식이 그냥 옳다고 보는 입장일 뿐이야. 귀찮더라도. 알겠니? 근데 이제 패턴이 있는 경우는 좀 빠르게 가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럼 이제 패턴별로 어떻게 조금 빠르게 찾을 거냐라는 이 학교 시험에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면 무조건 이걸로 그려야 돼. 무조건 요 방식이야. 서술형이 나오면. 알겠니? 근데 객관식이나 단답형에서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 빠르게. 원래 그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반칙이거든. 왜? 상황별로 빠르게 찾는 법이 있어. 근데 이제 각 구간별로 식을 찾아서 그리는 건 어느 누가 해도 방법이 없어. 서술할 수밖에 없다고. 알겠니? 그럼 이제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쉬운 문제로 너 합성함수 그래프 제대로 그릴 수 있어? 라고 묻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평가를 위해서는. 근데 이게 단답형이나 다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냥 답만. 그래프만 그리래. 그냥 조금 빠르게 찾는 방식이 있다고. 아니면 객관식으로 나왔어. 그럼 뭐야? 찍어서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고 좀 빠르게 찾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평가를 위한 게 아닌 거지. 이해됐어? 하나의 그냥 편법을 동원해서 좀 빠른 방법 알고 있니라고 묻고 있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입장이고, 근데 객관식이나 단답형이 하나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그릴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자. fx 그래프가 좀 복잡하지 않은 예로 가보자. 자, 1에서 1까지 정의역과 치역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2분의 1 기준으로 0에서 1까지 갔다가 4분의 1까지 내려온 함수가 이게 f야. 됐니? 자, g라는 함수를 특정 지어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1까지 정의 구간이 되겠고요. 2분의 1을 기준으로 2분의 1부터 0까지 갔다가 1까지 간대. 이게 g야. 자,
그럼 솔직히 말하면 구간별로 식 알아 몰라? 알지? 그럼 직선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들이잖아. 그럼 얘네들 합성했을 때 구간별로 끊어가지고 설정할 수 있겠지. 원래 그게 원칙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겠니? F랑 G랑 합성을 해보자.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럼 이 X가 G에 먼저 대응되는 거 맞니? 네. 그럼 얘가 먼저 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0에서 2분의 1까지 가는 게 돼 있지. 그럼 0에서 일단은 X 값이 0에서 2분의 1까지 가잖아. 네. 그럼 중간에 Gx는 G는 어디서 어디까지 변해? 2분의 1에서 0까지. 2분의 1에서 0까지 변하지. 그럼 G가 2분의 1에서 0까지 변한다고. 그럼 FG는 G가 F 입장에서는 X 역할을 하잖아. 그럼 얘가 F 입장에서는 X 역할을 한다고. 그럼 X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1부터 0까지. 2분의 아니 X가 2분의 1에서 0으로 간다고. 그럼 F는 이걸로 가지. 그럼 2분의 1일 때 1이었지. 그럼 1에서 0으로 내려가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얘는 1에서 어디로 내려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얘가 두 연결시키는 거야. 그지? 그럼 0에서 2분의 1까지 갈 때 어떻게 변한다고? 1에서 0까지 변한다고. X FG 0에서 어디까지 갈 때? 2분의 1까지 갈 때 Y는 어디서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1에서 0까지 내려간다고. 이해돼? 어떤 원칙인지 알겠어? 네. 그럼 이거 식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지. 자, 또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해? 2분의 1에서 1까지 변하지. 맞니? 그럼 G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해? 0에서 1까지 변하지. 그럼 G는 F 입장에선 FG 입장에선 G가 X 값이란 말이야. 그럼 G가 어떻게 변한다고? 0에서 1까지로 변한다고. 0에서 어디까지 변한다고? 1까지로 변한다고. 그럼 F는 어떻게 변한다고?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갔다가 2분의 1까지는 1까지 갔다가. 근데 이 2분의 1의 역할이 여기 중간에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럼 그 2분의 1의 역할을 찾아줘야 돼. 네. 2분의 1의 역할을 찾아줘야 된다고. 0에서 1까지 변하는데 이 지점을 거쳐서 가잖아. 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5가 되는 거야. 비례 관계에 의해서. 네. 아니잖아요. 네. 4분의 5가 4분의 3. 미안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갈 때 어떻게 변해? 0에서 2분의 1까지 가는 거지. 네. 그럼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갈 때? 4분의 3까지 갈 때 0에서 2분의 1까지 가니까 0에서 2분의 1까지 가잖아? 그럼 0에서 1까지 가지. 그럼 0에서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1까지 올라간다고. 그리고 4분의 3에서 1까지 갈 때 2분의 1에서 1까지 가니까 2분의 1에서 1까지 가니까 1에서 4분의 1까지 내려가야 되지. 그럼 1에서 어디까지 내려온다고? 4분의 1까지 내려온다고. 이해됐어? 자, 이걸 이렇게 연습하면 돼. 몇 번? 문제는 뭐야? 이게 고1 때 말고는 안 쓰인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연습해가지고 이건 중간고사 때 저거 나오면 땡큐 하고서 그냥 빨리 풀면 돼. 근데 그게 과연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수학적으로는 저게 다야. 에이. 근데 저게 안 되니까 아 그래 그래프라도 좀 빨리 찾아보자. 그런 의미로 이런 방법도 소개하는 건데 이게 고2나 고3 때까지 너네한테 수학적으로 도움이 되면 나도 별짓 다 해서 가르칠 거란 얘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큰 의미가 없어. 그냥 너네들 골탕 먹이는 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더라라는 정도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에리니. 다시 가볼까? 다시 해볼게.
이번에 곡선으로 그렸어. 이건 무슨 볼록이? 위로 블록. 그지? 이건 무슨 볼록이? 아래 블록. 아래로 볼록이죠. 방금 여기는 뭐 그래프 그냥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해볼까? V 모양으로. 자, 똑같이 해보자. FG G부터. 그럼 0에서 2분의 1까지 가니? 네. 네. 그럼 1에서 0까지 내려오니? 네. 그럼 1에서 0까지 내려오니? 네. 그럼 2분의 1은 중간 지점을 거치잖아? 그럼 이 2분의 1이라는 중간 지점을 거치는 곳까지를 구분을 해야 돼. 그럼 0에서 4분의 1까지로 바뀌어야 돼. 0에서 4분의 1. 됐어? 그럼 G는 뭐에서 뭐로 변해? 1에서 2분의 1. 맞아? 그럼 FG는 0에서 1. 1에서 2분의 1이라고 했어? 1에서 2분의 1. 그러면 4분의 1에서 1까지. 4분의 1에서 1까지지. 맞아? 이거를 거꾸로 봐봐. 1에서 2분의 1이면은 지금 역방향으로 갔잖아.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네. 2분의 1이 이쪽에 있었으면 이렇게 가지 않겠어? 네. 맞아 안 맞아? 우리가 따진 건 0에서 4분의 1까지잖아. 그럼 0에서 4분의 1까지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하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냐? 4분의 1에서 4분의 1에서 그러니까 1까지 아래로 올라가게 올라간다. 그러면 기울기 달라지지 않나요? 기울기가 떨어진다. 잘 기울기가 폭이 달라지지. 네. 당연한 거 아니?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몇 차야? 이거 몇 차야? 1차요. 이거는 2차요. 2차라고 생각하면 1차를 2차에다 완전 합성하면 다른 2차. 폭이 달라지지 않아? 네. 이건 기울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해됐어? 그냥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자,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갈 거예요. 그럼 2분의 1에서 0까지 가지. 그럼 2분의 1에서 0까지 가지. 그럼 1에서 0까지 이렇게 오지. 그럼 이게 이쪽에 있었다예요. 0이 이쪽에 있었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지. 근데 1에서 0까지 위로 볼록하게 내려오지. 맞아? 네. 1에서 0까지 위로 볼록으로 내려온다고. 이해됐어? 근데 이게 식이 명확하게 주어지면 그냥 식 찾아서 각각의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죠? 그게 원래 원칙이니까. 근데 이렇게 찾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빠른 애는 그냥 빨리 찾는 거고 이해 안 되는 애들은 이게 뭐야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야. 무슨 알겠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라. 됐어.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역함수는 추가적으로 따로 설명할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자고. 절대 유형 1번입니다. 자, 세 집합 x 1, 2, 3, 4, y 2, 3, 4, 5, z 3, 4, 5, 6 4개씩 갖고 있는 집합에 대해서 f는 x에서 y로의 함수, g는 y에서 z로의 함수고 다음을 만족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f, g는 1대1 대응이다. 그럼 1대1 대응끼리는 합성해도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조건 때문에 역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x가 나조건 x집합과 y집합의 교집합이래. 그럼 교집합에 뭐 있는데? 2, 3, 4, 3개밖에 있는 거 맞니? 네. 그럼 스몰 x가 될 수 있는 원소는 2, 3, 4, 3개가 되는 거지. 그럼 걔네들이면 걔네들에 대하여는 뒤에 있는 gx 빼기 fx가 2이다라고 돼 있어. 그럼 2 대입해도 2차이 나게, 3 대응값도 2차이 나게, 4 대응값도 2차이 나게.
그렇게 해서 함수를 설정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F1은 5인가? 이건 너네가 컨셉 잡아봐야지. X집합과 Y집합, Z집합 가지고 직접 컨셉을 잡아봐야지. X에서 Y로, Y에서 Z로 두 함수 FG에 대하여 1, 2, 3, 4, 2, 3, 4, 5, 3, 4, 5, 6 원소가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1대1 대응이라는 거, 그리고 X가 누구면 얘와 얘 교집합이었던 2와 3과 4면 GX 빼기 FX 나조건이야. 요게 2다. 자, 그러면 요 2라는 원소 가지고 F하고 G를 한번 설정을 해볼까? 이 FX가 2가 선택할 원소가 누구면 안 돼? 오면 안 되죠. 얘가 오면 얘가 누굴 선택해야 돼? 선택할 사람이 없어요. 그치? 얘가 너 8이 되는데? 얘가 5야. 그럼 얘가 7이 해야 되잖아. 근데 7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2 아니면 3 아니면 4밖에 없네. 맞니? 자, 반대로 3도 얘도 마찬가지 아니? 네. 얘도 마찬가지 아니? 네. 그럼 이 셋 중에 이 세 개가 대응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각각 하나씩 들어가면 응, 그냥 한 개씩 대응되면 되겠지. 1대1로. 그럼 누구는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1은 1은 5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1은 5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에 있는 F1이 5가 되느냐? 라는 것은 땡큐일 수밖에 없다. 자, 2, 3, 4가 2, 3, 4로 대응이 됐어. 그럼 얘가 2 아니면 3 아니면 4잖아. 맞니? 그럼 GX는 4 아니면 5 아니면 6이죠.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G는 2, 3, 4가 4, 5, 6으로 대응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죠? 됐니? 그럼 요 5는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3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럼 기억에서 이것만 찾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억이 의미하는 바는 G도 고정값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됐어? 자, 이제 니은 조건을 넣어보자. G3이 F1보다 작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 G3이 F1보다 작으면. 근데 G3이 가질 수 있는 것은 4 아니면 5 아니면 6 아니야? 네. 근데 F1은 5밖에 없지 않아? 네. 그럼 얘는 이미 5였다는 얘기지. 그럼 이 말은 G3이 4, 5, 6 중에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4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네. 그랬더니 뭐래? F3은 3이냐? 그럼 이것에 의해서 F3은 뭐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지. 차이가 2만 개 됐어야 되잖아. 그죠? 맞아 안 맞아? 얘가 3면 얘 2였다고. 근데 F3은 2여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 F3은 3이다. 그러니까 거짓인 거지. 자, 디귿. G합성함수 F에 2와 G합성함수 F에 3과 G합성함수 F에 4. 이미 끝났네? F2, F3, F4가 대응 값은 2, 3, 4 맞니? 네. 그럼 G는 G2, G3, G4의 합 아니야? 네. 그럼 4, 5, 6 합 아니야? 네. 뭐가 4, 5, 6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4, 5, 6, 15 오.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이거 경우에서 문제야 원래는. 자 2번 문제로 가보자. 이번 문제. 자, fx라는 식이 두 가지로 쪼개져서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x 빼기 a의 제곱 빼기 a 제곱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그랬을 때 f 합성함수 f의 x가 fx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6이다. a 제곱의 값을 구해라. 단 a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a는 양수다. 자, 주어진 합성함수의 실근을 너네들이 어떻게 찾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지금 fx가 똑같이 들어있는 거 맞니? 네. 너네들 입장에서 이걸 해석할 때는 왼쪽이 이거고 오른쪽이 이거잖아. 됐어? 그럼 이 얘기는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t랑 하자. 그럼 이 식이 두 가지를 뜻하게 되거든. 첫 번째는 ft equal t 맞아 안 맞아? 네. 두 번째는 fx equal t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냥 네. fx가 x인 거 아니에요? 왜? 합성함수는 치환이라니까요. 이거라고 해서 x가 fx야? 아니죠. 아니잖아. 그냥 치환했을 뿐이라니까. 이해되니? 예, 이걸 t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보이셔야 된다고. 자, 이거인 t값 구하기. 이게 먼저예요. 맞니 안 맞니?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할 건 t값이야 x값이야? x가. x값이지. 그럼 이 t값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왔으면 이 t값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지. 그럼 뭐가 돼? fx 이퀄 알파, 베타, 감마 인 x값 구하기. 근데 지금 값 구하는 게 아니야. 뭐 구하는 거야? 개수. 그럼 여기에서 x값 구하기가 아니라 x의 개수 구하기. 이해됐어? 자, 그럼 요거부터 설정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ft equal t 무슨 말이야? 항상함수? ft가 두 개로 나눠진 거 아니니? ft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상황 아니야? ft 되니? x자리 대신에 t가 들어가는 ft 건가요? 그냥 ft 네. 그냥 ft ft 네. 됐어? 근데 ft라고 뭐랑 같대? t요. t랑 같대. 그럼 얘 equal t, 얘 equal t 맞아? 그럼 이때의 t는 0 이상, 이때의 t는 0 미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이거 t 구할 거야. t 구할 수 있겠어? 이게 변하지 않아? a 알아 몰라? 몰라. a 양수인 것만 알잖아. 이거 꼭지점 어디니? 지금 a 마이너스 a 제곱. 자 이거를 x좌표 y좌표라고 생각해라.
xy라고 생각해.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이거는 어디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네. 근데 지금은 x 축이 아니라 t 축일 뿐이야. 자 그럼 y는 x제곱이라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생각나야 돼. 됐니?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이 위에 있는 점이 있다면 이 점을 기준으로 무슨 그래프를 그려라?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를 그려라.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생각해라. 됐냐? 꼭지점이 여기 있다면 얘를 꼭지점으로 가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생각해라. 꼭지점이 여기 있다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생각해라. 됐냐? 네. 자 그랬을 때 t는 0 이상만 따질 거야? t는 0 이상만 따질 거야? 네. 이거 지금 폭이 마이너스 1이랑 폭이 1 맞아 안 맞아? 그죠? 폭이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 2차 함수는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난다? 네. 그럴 때만 원점지나? 그냥 원점이 꼭지점이면 아래로 블록일 때 여기가 꼭지점일 때만 얘가 원점을 지난다고요. 네. 폭이 같기 때문에. 네. 그럼 얘보다 꼭지점이 위에 있을 때는 y 절편이 원점보다 위에 있게 아래에 있게. 위에 있지 않고 아래 있죠. 이거 정리해서 t제곱 마이너스 2. t제곱 마이너스 2a t 아니야? 네. 무조건 원점 지나지 않아? 네. 무조건 원점 지나지 않냐? 오, 진짜네요. 그럼 꼭지점이 여기 있어도 무조건 원점 지나기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돼? 그럼 꼭지점이 이 왼쪽에 있을 때는 원점에서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는 2차 함수만 신경 쓰면 되는 거 맞아? 네. 이해되니? 이해되니? 네. 자 이번엔 마이너스 1,1이 꼭지점 맞아? 그리고 위로 블록인 그래프 맞니? 네. 그럼 쟤도 원점 지나겠지? 네. 이해돼? 그럼 방금 이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이지? 네. 근데 A가 지금 음수가 아니라 무슨 수였어? 양수. 양수였어. 그래서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네. 자, 그럼 A가 양수야. 그럼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고 원점 지나지. 네. 그 원점에서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면 되지. 꼭지점이 여기야. 어떻게 하면 돼? 원점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면 되지. 네. 됐어?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어? 네. 0보다 작을 때는 요거다 이거. 됐니? 0보다 클 때는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 꼭지점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됐니? 네. 이해됐어? 이쪽은 픽스, 이쪽은 변동. 근데 얘가 y는 t라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인 직선 맞아 안 맞아? 오, 네. 그럼 이렇게 내리다 보면 교점 하나 생기니? 네.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 그럼 알파는 음수 맞니? 네. 그럼 지금 fx 그래프도 이 상황 맞니? 네. 그럼 이 알파가 되는 x 값은 일단은 알파 보이니? 네. 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교점 더 생겨 안 생겨 얘랑? 생겨요. 아니 얘랑 fx 이퀄 알파 안 생겨요. 교점 더 이상 안 생기지? 네. 알파 외에 없게 되잖아 x 값이. 그
y는 알파 하고 교점 여기 하나밖에 없어. 아, 네, 네. 이해됐어?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를 만족하는 x가 한 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우리가 찾는 건 6개 남아야 돼. 네. 자, 교점 하나가 보여? 여기? 그럼 이거 0 맞아? 네. 그럼 베타가 0 맞아? 네. 그럼 이제 fx는 0. 얘하고의 교점 찾는 거지? 네. 몇 개 보여? 3개요. 어디에 있든 3개 보여? 네. 3개 보여? 3개. 3개. 그럼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3개. 2개. 2개만 더 추가되면 되지? 네. 여기서 또 교점 나오지? 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지? 네. 아래로 블록이니까. 네. 그럼 이 값을 감마라고 하면 맞니? 이 감마하고의 교점이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하나 더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아, 네.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fx가 이렇다면 됐니? 네. 여기하고 여기가 감마고 이 y는 감마하고의 얘하고의 교점이 2개가 더 추가되잖아. 네. 어디 있어야 돼? 저기. 저기 그 맞아. 그럼 얘가 감마야? 여기에 1이 감마야? 이해됐어? 그럼 감마는 1이어야 되네. 자, 이제 문제 봐. 그럼 여기가 1,1 맞니? 네. 여기. 그럼 얘가 어디 지나야 돼? 1,1이요? 1,1 지나야 되는 거지 얘가. 됐어? 네. 그럼 1 넣으면 1 나오게. 얘가 1 나오게. 말 돼? A는 0이네. 그러면 A가 양수였어요. A가 양수였어야 되는데 모순 아니야? 네. 그럼 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 있다는 얘기거든. 네. 맞지? 지금 아까 얘하고 교점 더 안 생길 때였어요? 네. 맞아? 그럼 얘하고 교점이 더 생기게 내려올 수 있지 않아? 네. 아니? 그럼 y는 얘하고의 교점도 또 생기지 않아? 네. 그럼 이 교점 생긴 아까 알파 했던 거 그대로 놔두고 근데 알파 했을 때 여기서의 교점이 하나가 더 생긴 거지? 네. 여기서 알파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로 바뀌어? 2개요. 2개로 바뀌는 거 맞아? 그럼 얘하고의 교점이 이제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한 개만 더 플러스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총 6개가 교점이었으니까 실근이 총 6개 나와야 근데 된다. 이미 R은 한 게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기 A 간만 아직 또 찾아야 되는 거지. 아, 지금 아직 알파 가지고밖에 안 찾는 거니까. 네. 알파, 베타 가지고만.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이 하나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걔를 만족하는 x값 플러스 1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 말이야. 그럼 총 6개 되지. 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 요 y는 알파, 요 알파 하고에 여기가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알파 찾아내야지. 그럼 알파 찾으려면 여기가 뭐니까? 알파 콤마 알파 맞니? 네. 요 함수는 이거 맞니? 네. 그럼 제가 알파 콤마 알파 지나면 알파 찾으면 되지? 네. 알파 대입할 거야? 알파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2 알파가 되게 네. 정리해서 넘어가자.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는 0 됐니? 알파 지금 음수인 거 보여 안 보여? 그럼 마이너스 3 맞니? 그럼 마이너스 3 맞니?
그럼 이 함수의 꼭지점 y좌표가 뭐가 되게? 마이너스 3. 요 함수의 꼭지점 y좌표가 뭐가 되게? 마이너스 3. 그럼 a제곱은 얼마? 3. 아. 오. 포인트 잡혀? 잡혀 안 잡혀?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 알겠어? 이게 어떻게? 어려워? 어렵지. 어려운데 자꾸 애라고. 자, 절대형 3번만. 아까처럼 그래프 빨리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니? 네. 절대형 4번만. 이건 역함수 관련 문제지만은 케이스 구분하는 문제니까 해볼 수 있겠니? 네. 절대형 5번은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서 절대형 4번까지만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는 계속 풀면 돼. 이해됐어? 일단 여기까지. 그럼 오늘 합성함수 조금만. 합성함수 위주로 풀어. 네.